민주주의는 독재가 아니라 무지로 망한다. 아테네에서 시작된 슬픈 반복.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인류 최초의 본격적인 민주주의 실험이었다. 시민들이 직접 민회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출하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체제는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력,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는 정치로 인해 서서히 무너졌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번영 이후 아테네는 점차 중우정치로 기울었다. 민중의 감정에 영합하는 지도자들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시칠리아 원정이다. 알키비아데스의 선동에 휘말려 무리한 원정을 감행한 결과 아테네는 막대한 인정물적 손실을 입었다. 이후 아르기누스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침몰한 병사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군들을 민중의 분노에 의해 사형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 결정은 해군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켰고, 결국 스파르타와의 최종 전투에서 패배하며 아테네 민주정은 몰락했다. 이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30인 참주정을 세워 과두정으로 전환시켰고, 민주정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민주파가 반란을 일으켜 복원하긴 했지만 그 기반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결국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당하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몰락의 과정은 오늘날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고려대 이명백 교수는 이를 백슬라이딩, 즉 민주주의의 조용한 후퇴라고 표현했다. 과거처럼 군사 쿠데타나 폭력적 전복이 아닌 정상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악용해 권력을 공고히 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잠식하는 방식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첫째는 경제적 불평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정치적 불신과 대중적 불만이 커졌고, 이는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단기적 이익을 약속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는 정치 엘리트의 실패다. 대중은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정당 정치의 공동화가 일어났다. 셋째는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다.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는 반체제적 극우 또는 극좌 포퓰리즘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 기반을 침식시켰다. 이는 아테네에서 민중의 감정에 휘둘려 장군을 사형시킨 것과 같은 감정 정치의 반복이다. 넷째는 법치의 훼손이다. 아테네에서 법이 민중의 감정에 의해 뒤집혔듯 현대 정치에서도 법은 정치인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특히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가장 먼저 어기는 현실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항의 사례와도 겹친다. 상항은 진나라에서 법을 철저히 집행했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여관에서조차 쫓겨나고 5분 시형으로 처형당했다.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법은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 결국 아테네 민주정의 몰락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책임, 지도자의 덕, 법의 공정성, 그리고 공감과 절제가 함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대중은 감정에 휘둘리며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진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의 총명함과 책임감이다. 전국시대 진나라 조량이 상항에게 말했듯 총은 남의 말을 반성하며 듣는 것이고 명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 총명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아테네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